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법사위가 난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는데 야, 예, 진짜 소리 지르고 고함에 예, 윽박 지르고 예, 진짜 조수진은 너무 오악스러운 것 같아. 이 여자 종편에 나왔을 때도 분위기가 약간 탈북자 같기도 하고 조선족 같기도 하고 북한 아나운서 같기도 하고 뭐지 저 여자? 이랬는데 어제 오늘 하는 거 보니까는요 송영선 의원이 살아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송영선 그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사람죠. 그 남자들 보면 뺨 때리면서 막 했던 여자. 지금 정강원 옆에서 태극기 흔들고 있죠. 예, 근데 오늘 진짜 이 아수라장 와중에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진짜 빛났던 것 같아요. 걔네들이 딱 퇴장하려고 할 때 그렇게 퇴장하시면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정말 당신들은 그러면 다수당일 때만 국회를 운영할 겁니까? 반대 의견이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게 민주주의 절차 아닙니까? 최소한의 절차는 따라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표결 강요할 건데 우리가 거기 왜 있냐? 우리가 왜 들러리를 하냐? 법안 소위 만들어 달라는데 왜 안 하냐? 근데 법안 소위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 계속 시간 끌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기재위나 행안이나 국토위에서 일사천리로 예, 부동산 3법 다 통과됐어요. 상임위에서. 근데 만약에 얘네가 상임위원장 7개를 가져갔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통과가 됐겠어요? 본인들이 법사위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본인들이 상임위원장을 거부했잖아. 국토위나 이런데. 거부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독재라고 그러고 통과시키는데 60분도 안 걸렸다 그러고 반나절도 안 걸렸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예, 민주당은 어쨌든 오늘 이제 부동산 3법을 이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하고 내일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하거든요. 왜냐 하루가 시급하니까 시장에 빨리 사인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럼 본인들도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었어야지. 전략은 하나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소리치고 깽판 치면 다냐 이거지.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독재라고 그러면 이걸 누가 받아들일 거예요. 게다가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자기들의 법안으로 인해서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한 사과나 이런 거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끌면 누가 동의를 해줄 수가 없지, 국민들도.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답이 없다니까요, 하는 짓 보면. 네, 오전에는 법사위가 그 난리가 났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한동훈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몸싸움이 났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인 거잖아요. 검사 사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이 났다라는 게. 근데 보니까 오늘 한동훈이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 얘가 소환 조사를 또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정준영 검사가 가서 그 핸드폰 유심, 그 압수수색을 하러 간 거죠. 왜냐, 사실은 법원에서 이미 이 사람의 그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요, 7월 23일 날 발부가 돼 있었어요. 그걸 거의 일주일을 기다려준 거거든. 그래서 오늘 소환을 하면 당연히 압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 거지. 아무리 검사라고 하고 검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봐주고 시간을 끌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예상하건대 얘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려고 하거나 유심을 뽀개려고 하거나 날리려고 하거나 뭔가 이게 훼손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행위를 보고 제가 볼 때는 정진웅 검사가 그걸 제지하면서 서로 몸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을 보니까 웃긴 게 도대체 한동훈이 왜 이렇게 흥분을 했을까? 혹시 제지하는 과정에서 가발이 벗겨진 게 아닐까? 원래 가발 쓰는 사람은 뚜껑이 열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가발이 벗겨지는 순간. 뭔가 설득이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 정진웅 검사는 병원으로 실려가기 전에 이 사람이 1시 반까지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오고 그러고서 이제 정진웅 검사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는 더 큰 병원으로 간대. 도대체 얼마나 붙었길래 이런 상황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진짜 일방적으로 한동훈 편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진짜 한동훈이 언론 플레이 규제인 게 뭐냐, 일단 이게 속보로 뜰 걸 아니까는 그 속보가 나오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시간 정말 불과 몇십 분 사이에 자기 입장문을 A4 용지로 다 정리해서 모든 언론사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이 포탈과 모든 언론과 YTN이나 이런 연합뉴스에 덮이게끔 그렇게 해서 애초에 사람들이 양비론이나 어느 한쪽 편을 들게끔 이런 식으로 대결 구도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 한경이나 조중동, 머니투데이, 이 조선일보 너무 심각한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 말한 거를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따서 무슨 활극이나 무슨 무협지 쓰듯이 어뷰징 기사를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냥 정말 딱 한동훈이 당했다, 폭행당했다, 한동훈이 피해자다라는 그 관점에서 쫙 기사를 써주거든요. 사상 초유, 현직 검사장 한동훈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당했다, 한국경제. 한동훈 휴대전화 뺏으려 몸날린 수사팀 부장검사 불법 압수수색 논란, 머니투데이. 한동훈 정진웅 검사 탁자놈으로 몸날려 날 넘어뜨린 뒤 얼굴 눌러, 조선일보. 정진웅 부장검사 탁자놈으로 몸날려 올라타고 얼굴 눌러. 압수수색 부장검사에게 폭행당했다. 조선일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물리적으로 방해당했다. 폭행당했다. 이게 지금 막 조선이랑 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YTN 같은 경우도 진짜 딱 그냥 물타기 양비론인 게 전례 없는 검언 유착 수사가 몸싸움까지 번진 건데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그냥 이게 강 건너 불구경 같아요. 대한민국의 검사장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잘 나가는 수사를 했던 이 특수통 검사가 이렇게 미꾸라지 짓을 하면서 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자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느 언론 하나 진짜 어떤 언론사 하나 한동훈에 대한 비판 기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심지어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냐.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대검찰청 검사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불기소 의견을 권고한 것을 무시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왜?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하고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수사했어? 이러면서 이제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은 빨리 구속영장을 받아서 체포해서 아니면 강제로 긴급 체포를 해서라도 얘는 수사를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특혜라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뭐 검사한테 폭력을 쓸 수 있는 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자기 와이프 잘 봐달라는 전화 한 통 바꿔준 거 가지고 외압 논란이라고 언론 플레이했던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런 짓을 해. 진짜 이 검찰에 거의 정말 지옥의 묵시록을 쓰고 있다고 해야 되나? 한동훈하고 이 윤석열은 진짜 검찰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나 존립 자체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 검찰의 그 지키려고 했던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다 무너뜨려버린 것 같아. 네, 어저께 이 노랑머리 변호사랑 같이 움직이는 그 8개 여성단체가 그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 박원순 시장의 사건을 직권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퍼포먼스 이름이 보랏빛 행진이에요. 보라색 티를 입고, 보라색 우산을 쓰고, 보라색 팻말을 들은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다리돌이를 하듯이 도는 거예요. 일본 다리돌이 하듯이. 네, 그리고 거기에 팻말이 뭐냐. 서울시의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서울시의 인권이 없어?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이 없어? 여성이 끊임없이 억압받고 있다.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과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먹힐 수 있는가. 얘네들은 진짜 나중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근데 제가 진짜 어저께 홀딱 깬 게 뭐냐. 얘네가 요구한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의 이것도 조사해야 되지만은 이 사건의 고소장이 어떻게 상급기관이라는 건 청와대죠.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그 절차에 법 위반이 없었는지 그리고 그게 합당한지를 조사해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거나 이 성차별적 업무를 강요하는 게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무슨 성희롱 미투 뭐 이걸로 가다가 이제는 갑자기 무슨 뭐 성차별 관리 이렇게 권력투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참가했던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 이 여자가. 박원순 죽음의 원인은 오직 박원순 자신일 뿐. 서울시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폭력, 무기 넘는 성평등한 조직을 구성하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얘네가 분명히 그 1차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어요.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준 다음에 박원순 비서를 하라고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이 힘들 때 달래주는 건 여성 직원의 몫이었다. 여성 비서들이 주로 박원순 시장의 심기보자. 기품조 역할을 강요받았다. 비서는 무조건 예스라 해야 했다. 속옷 심부름 낮잠 깨우기, 혈압 재기, 박원순의 기품조를 강요당했다. 샤워 후 속옷까지 챙겨주고 서울시 비서실 성희롱 업무는 일상적이었다. 고소 이후에도 연락해서 압박했다.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20명도 고발해가지고 조사해달라고 하고, 아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상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뭐 좀 얘기했지만 오늘도 한 가지 그냥 의문이 드는 게 뭐냐, 지난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고소인이 말한 게 기품조, 뭐 심기보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무슨 태극기 부대원들이 쓰는 말 아닌가요? 이게 20대나 30대 초라고 추정이 되는 그 고소인들이 요즘 그 젊은 여자들이 쓸 수 있는 말인가요? 단어인가요? 네가 예뻐서 이랬겠지. 얼굴 보고 뽑니?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논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 계속 나왔던 이 자극적인 원색적인 문구들을 보면은 마치 한 5, 60대의 아줌마가 작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고소인은 어디 있는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